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2022년 경제전망에서 메타버스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를 진행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제 블로그에 오셔서도 질문 남겨주시는 게 메타버스도 좀 해주시라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메타버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산업이니만큼 메타버스 어떤 것인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독도에 다녀왔는데요. 와, 헬기를 처음 탔는데 여러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막 바람하고 같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정말 장엄한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하고요. 헬기가 다 가는데 독도에 거의 다다를 쯤인가요? 갈매기 떼가 확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더니 정말 이 장엄한 독도의 모습이 제 앞에 딱 등장하더라고요. 정말 놀라고 감동이었습니다. 이 독도에 다녀온 제 경험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5분 걸렸습니다. 메타버스로 다녀왔습니다. 독도에 다녀왔다고 착각하고 사는가 봐요. 이렇게 가상에서의 경험을 실제에서의 경험과 헷갈려 할 정도로 그만큼 실감나는 경험을 했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개념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수년 동안 메타버스를 사용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메타버스였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용하시죠? 스크린 스포츠, 스크린 야구, 스크린 골프 좋아하시죠? 다 메타버스입니다. 내가 비록 이 좁은 공간 안에 있지만 거대한 어떤 필드를 다니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느껴지게 만들어요. 가상에서의 경험이지만 현실에서의 경험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방금 메타버스의 개념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그 연결시키는 실감 기술들을 모두 합해서 다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때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분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메타버스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야 그 메타버스 시장, 그 산업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한 가지씩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그림 꼭 기억해 주세요. 4가지 분류. 첫 번째, 증강현실, 포켓몬고를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이라는 메타버스. 이것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거울 세계죠. 거울 세계는 구글 얼스,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가상현실. 이건 방금 저랑 함께 독도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상현실을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무엇인지 하나하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에서요, 여러분 물건을 주문하면 가구가 배송이 오죠. 그럼 온라인으로 가구 배송 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네, 조립해요. 3시간 걸려요. 조립했는데 여기다 놔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요. 제 방에 그 책상을 넣을래도 그 공간이 안 들어가요. 제가 원했던 색감, 제가 원했던 질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시간 걸려서 또 분해야죠. 그 박스에 담아야 돼요. 반품하려면. 근데 어떡하죠? 박스 다 찢었는데 반품을 해요. 그러면 그 제품을 받은 이케아는 어떻게 판매합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과제, 기업들의 과제는 반품과의 전쟁이에요. 반품을 줄여라 이거죠. 이케아는 어떻게 합니까? 네, 가구를 집에 놔보고 구매했어요. 집에 가구를 놔보세요. 이 증강현실의 개념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무언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포켓몬고처럼 가상의 가구가 여기 딱 등장하는 거죠. CG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증강현실의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가상의 무언가가 나타난다. 이것을 저는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덩어리가 내 옆에 등장한다. 현실 공간 안에 가상의 데이터가 등장한다.
증강현실의 개념입니다. 나이키 핏 같은 경우는 신발 사이즈를 제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했죠. 물론 온라인이지만 비대면 유통 서비스지만 운동화를 신어보고 구매하세요. 당신이 그 사이즈를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알려줄게요. 바로 증강현실의 개념입니다. 최적의 신발 사이즈를 제안해주는 이 어플리케이션 증강현실 메타버스입니다. 또 두 번째죠. 여러분 그 표 기억하시죠? 두 번째 라이프 로깅. 이 라이프 로깅은 나의 일상을 디지털화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싸이월드 하셨죠? 아바타에 꾸미기 하셨었죠? 기억하십니까? 네이버 제페토 하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과정에서의 저의 모습, 마트 갈 때의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자리 할 때의 혹은 부모님과 있을 때의 선생님과 있을 때, 선배들과 있을 때의 그 모든 나가 다 같습니까? 그 모든 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역시 이 현실 공간에서의 나와 제 블로그 상에서의 옛날 싸이월드 상에서의 유튜브 상에서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나는 다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디지털 미라고 하죠. 아바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수영장을 가시는데 수영장 사진들 많이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빌딩 숲속에서 나 혼자 물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수영장을 가기 위해 준비한 겁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 그곳에 간 겁니까? 아니면 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그 수영장에 간 것입니까? 이게 바로 일상의 디지털화예요.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디지털 미죠. 블랙핑크 버추얼 팬사인회가 열렸었죠. 비록 그 아바타이지만 디지털 공간에서의 나한테 명품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일상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육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예요. 미러월드죠. 자, 차이점은 뭐냐면 라이프 로깅은 나의 일상을 디지털화했다. 나의 일상을 손안에 가져다 놨다. 라고 해본다면 미러월드, 거울 세계는 내가 아닌 나를 제외한 대세계를 손안에 가져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거울 세계인 거죠. 구글 얼스도 손안의 세계인 것이죠. 얼스2가 나왔죠. 얼스2에서는 뭐합니까? 가상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죠. 거울 세계라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CES 2022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지만 저도 스마트팜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스마트팜의 개념이 뭡니까? 농장이 있죠. 그러면 농부가 그 농장 안에서 농사 짓습니까?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사이판 놀러 가서 해변에 누워서 공장 물 주고 식물 공장이니까 농장에 물을 주고 습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햇빛 조정하고 밖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농장의 모습을 또 다른 그 농장으로 여기에 올려다 놓는 거죠. 이게 뭡니까? 거울 세계. 이 거울 세계라는 메타버스는 여러분 단어를 디지털 트윈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장도 손안에, 공장도 손안에, 그게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고 그게 이룩된 것이 스마트 팩토리예요.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있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손안에서 매니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울 세계의 개념입니다. 이게 메타버스인 거예요. 네 번째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혹은 가상현실.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는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제 게임을 넘어섰죠. 세컨 라이프. 그냥 일상에서의 놀이인 것이죠. 이런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술은 정말 여러 영역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판타웍스라는 안전교육 컨텐츠를 생산하는 VR 컨텐츠 교육 컨텐츠 생산 이 스타트업은 얼마 전에 LG화학으로부터 수주받은 이 컨텐츠를 저한테 일부 주셨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셔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요즘 안전교육이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부주의, 또 어떤 플랫폼 기업들의 안전 문제를 좌시했던 것, 이것은 ESG 경영이라는 면에서 안전을 좌시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했지만, 이 영상은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서 책상 앞에서 1000명 이상 되는 조직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교육을 받았고 건설 현장, 화기 공장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투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장 현장을 체험하라, 건설 현장을 다녀와라, 거기에 어떤 안전 문제에 결함이 있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어떤 위험한 환경에 놓일 수 있음을 먼저 다녀오고 체험하라. 이게 바로 가상현실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가상과 현실의 구분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상현실 기술이 정말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고령자가 겪고 있는 질병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치매죠. 치매를 이미 경험하고 나서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치매가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그 치매 여부를 판단하고 그 치매를 진단 내렸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룩시드, 정말 엄청난 혁신 서비스입니다. CES에서 혁신상도 받았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인데요. 고령자들이 이런 메타버스 기술의 기본으로 게임하듯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치매 여부를 먼저 판단해 주는 거죠. 치매가 걸리기 전에 1, 2년 전에 먼저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이게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또 스페이셜이라는 홀로그래픽 오피스, 뭡니까? 우리 재택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 안에 갈 필요 없어요. 사무공간 가보세요. 회사 출근해보세요.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왜 출근하냐 이거죠. 말 그대로 집 안에서 재택근무하지만 현실 공간에 가서 많은 구성원들과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페이셜, 이게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메타버스인 거죠. 메타버스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이 그냥 뉴노멀이 되는, 언택트한 뉴노멀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제 더 이상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만 전환하면 경쟁력을 다 갖춘 게 아니에요. 그게 출발점인 거죠. 비대면으로 만든 게 그게 새로운 출발인 거죠. 그게 뉴노멀인 거죠. 일본의 진스브레인의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고 있는데,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써보고 구매할 수 있게 체험을 제공해 줍니다.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인 거죠. 반품 수요가 엄청나게 줄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결국 이 메타버스에 해당되는 분류 기준들이 굉장히 많고, 이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에 걸쳐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메타버스 기술을 먼저 도입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까? 어떤 기업들이 그런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까? 기반 기술들을 제공해 줄까? 해당 콘텐츠를 제공해 줄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또 많은 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나는 어떻게 새로운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신산업에 뛰어드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전혀 달라진 이 가상경제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또 유인하고 또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